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종 보고, 비트코인은 그 EN그룹 하더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는 한 3분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현재 이제 9,772달러에 위치를 했는데, 일단 계속해서 이 삼각수렴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 이 삼각수렴 꼭지점이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 이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일단 저항 라인으로 이제 보이는 게 11,700달러,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 라인까지는 상승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주고 넘어가주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지금 삼각수렴 안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하락 목표치로 말씀드렸던 20주평선, 20주평선이 이제 8,300에서 8,500달러까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짧은 기간 안에 반등을 해주고, 다시 이제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간에 어찌됐든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만큼 그냥 여기서 위로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든, 아니면 빼고 급반등해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든, 어찌됐든 그 정해진 시간만 이 13,900달러 전에서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8,300, 8,50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엔그룹 하더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비트코인 어디까지 조정 주고 반등이 오려나, 이렇게 해주시고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노란색과 밑에 파란색 이 선을 보시면 하락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락 채널 안에 이렇게 하락쇠기형, 파란색 하락쇠기형 형태 모습이 보이는데, 이 하락쇠기형의 목표치가 보시는 것처럼 8,400달러고요. 지금 이 검정색으로 이 지지라인, 이 라인에서 지금 이제 이 보라색 121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지금 13,900달러까지 올라오는 게 1파 상승, 그리고 이제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진행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 RSI 움직임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43인데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30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이동평균선의 이제 진행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진행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고점 대비 34% 조정이 나왔고, 파란색 하락쇠기형 진행 상태인데 대체로 상승장에서 38에서 4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 그리고 높은 가능성은 이 검정색 라인인 8,500달러 내외로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빨간색 라인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 7,500달러 라인까지 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7,500달러까지 빼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주에 하락이 세게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주봉에서 지금 이제 이건 15주 이평선이고요. 15주 이평선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주 이평선을 고쳐보면 20주 이평선이 현재 위치가 이제 7,600달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강하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20주 이평선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그 빨간색 라인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한 이 라인까지는 조정이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정이 오면 이 빨간색 라인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로 미뤄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 검정색 8,300에서 500 이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조건 뭐 100% 조정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조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최소 홀딩 물량만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홀딩 물량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거래량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실리진 않았고, 일단 이제 지금 4.46% 상승을 해주면서 15일 이평선에 엊그저께 안착을 한 이후에 하루 쉬어주고요. 하루 음봉 나와서 쉬어주고 오늘 이렇게 일단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작년 연말에는 이 50일 이평선과 15일 이평선 이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때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때는 이제 5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51 이평선과 이 15일 이평선의 간격이 이때만큼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해주게 되면 15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12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넘어가 줄 수 있다. 한 번에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이제 2018년도 작년 이제 4월달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 평선은 정배열되어 있고요. 단기 평선은 역배열되었는데, 이 역배열되어 있는 단기 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15일 평선을 안착해주고 51일평과 15일 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항목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52평선에 안착을 해줍니다. 안착해준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장기 평선까지 한 번에 다 넘어가주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 그림보다는 지금은 작년 4월 또는 오히려 이제 2017년도 11월과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리플도 그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어요. BTC 마켓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승 한번 해주고 눌러주고요. 또 이번엔 또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축소판으로 이제 또 그려졌죠. 근데 보시면 이 삼각수렴 이제 꼭지점이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꼭지점까지 끝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3,300사토시 지난번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을 역할을 했던 이 3,300사토시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일봉에서 50일 이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50일 이평선까지는 한 번에 붙여줄 겁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달고 돌파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저항 라인이 4,000사토시이기 때문에 50일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4,000사토시까지 일단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에서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봉 마감 해주고 좀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120일 이평선까지 넘어가주는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이제 그 2017년도 3월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제 그림을 보면 15일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붙이고 쉬어주고 다시 이제 50일 이평선 안착된 상태에서 시간 보낸 다음에 120일선까지 붙이고 쉬어주고. 근데 이제 이 기간들,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기간들은 지금 이제 이번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을 주목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8월 15일 이전에 이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8월 15일에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8월 15일 이후에 이 200일 이평선을 15일 이평선이 넘어가 주면서 이때 이제 3월 30일처럼 돌파를 시켜주면서 크게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때 크게 상승했던 이 모습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쉬어주고 더 크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남아있고, 이 상승은 이제 9월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리플은 지금 모습이 굉장히 이제 좋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8,300달러, 5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조정을 세게 받을 때
뭐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달러 차트에선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근데 그 하락률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덜 빠질 거다. 덜 빠지면서 이 BTC 마켓에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도 2016년도 그림보다는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일 이평선에 안착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제가 추세 라인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이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하나 더 그렸는데, 지금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지금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라인을 이번에 다 돌파를 해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6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이번에 지금 돌파가 됐다. 리플도 돌파가 됐고 비트코인 캐시도 보시면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는 돌파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7월달 이렇게 급락했던 7월달 이 저점을 깨면서 급락했던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지만 6월달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까지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이제 대형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과 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Q&A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 큰 웃음 하하님이 비트코인은 뭐 금, 이더리움은 이제 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더리움은 뭐 은으로 이제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더리움 뭐 원유,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코인으로 제가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굉장히 머쓱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하나 공유해 주셨고, 이 기사에서는 이더리움을 이제 은으로 표현했다. 이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며, 비트코인이 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이 이더리움은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일종의 은으로서 조용히 저변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 이더리움을 은에 비유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이제 기껏해야 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화폐로서의 가치와 분권형 앱과 토큰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줬고요. 기사 내용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큰 웃음 하하님 이제 써주신 내용 보면, 지금 이제 금과 은을 비교했을 때 현재 이제 금과 은의 이 온스당 금과 은 가격 비율이, 이걸 이제 GSR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GSR이 굉장히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보통 평상시에 50에서 65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최근에는 86 정도까지 이제 벌어졌었고 90까지도 이제 벌어졌었대요. 그래서 금보다 은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던 국면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은이 비쌀 때는 이 GSR 값이 10에서 이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을 금과 은 이 비유한 걸로 이제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더리움이 0.02 0.02예요. 0.02이기 때문에 0.02이면 1비트코인은 45 이더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 이더로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이 저평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 이제 목표치가 제가 0.1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0.1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이 BTC 마켓에서 좀 이제 고평가 영역에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1비트코인이 이제 12더가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거의 이제 4.5배 정도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같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만약에 이제 금과 은 시장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은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그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결론은 제 생각은 금은 비트고 은은 이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리플은 달러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싼 영역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쭉 써주셨습니다. 예, 이제 봤고요. 같이 한번. 그래서 일단 뭐 금과 은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만약 우리가 금, 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금보다는 은화 투자가 좀 더 이제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알트코인들, 리플이라든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와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유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쉬운 김판이님이 다들 아시겠지만 왜 비트를 그리고 알트도 메이저를 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인 듯요. 암호화폐 이제 총순위 변화 영상입니다. 올려주셨고,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 시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형 알트코인들 1위에서 10위 대형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쉬운 김판님 의견은 뭐냐면, 결국에 이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이다. 그러면 크게 가격 변동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 종목들은 거의 상위권에서 항상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에 뭘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2017년도 3월달, 지금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 3월달과 이제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이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잠깐만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켜보면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3월달에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오죠. 치고 올라왔다가 리플 치고 올라오고,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 거의 따라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3월에서 이제 8월까지 금방 지나갔는데,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이제 여기서 순위를 바꿔주면서 상승을 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때 만약에 리플이 먼저 펌핑이 나오든 이더리움이 먼저 펌핑이 나오든 먼저 크게 상승해주는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거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먼저 올라온 종목을 일정 부분 매도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위권,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리플 또는 비트코인 캐시, 이 세 종목 정도를 알트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교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하더라도 항상 홀딩 물량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일정 부분으로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복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엔화를 사세요. 한때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때 아베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네요. 현재 일본 돈은 헤지펀드들 공격으로 30%는 절상을 시킬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인데 기업 연수를 다녀보면 그동안 특이한 엔화 강세 구조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속칭 대박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원래 엔화가 이제 강세 국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제조업들이 수출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갔어야 되는데, 아베가 엔화를 약세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 수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좀 잃었었다라는 겁니다. 뭐 아마 철강 쪽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아베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한국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죽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수를 등에 꽂는다. 한국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마지막 카드는 금융투자 자산을 빼가게 되면 그때는 IMF와 같은 그런 지옥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해주고 삼성전자 미국으로 가져가도 할 말이 없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하는 내용,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왜 승인을 해줬겠느냐? 결국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건 안 되지만 미국에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되니까 미국의 삼성 공장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이제 이전시키고 싶은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뭐 정부 눈치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명분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원자재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본토에 우리가 공장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하고 집안에 여윳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엔화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엔저 앞세운 아베노믹스 결국 한국 수출을 저격했다. 아까 이제 송기복님 이제 써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그 아베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잘 안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입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품목에 걸쳐 급격해진 수입 둔화. 그래서 완전 다 꺾였죠. 일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세 국면으로 지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외환위기 때, IMF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때만 이렇게 모든 우리가 수입 품목들이 이렇게 꺾였던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꺾였다는 건 지금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IMF와 맞먹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 잠깐 볼게요. 엔화 대 원화 차트인데, 보시면 일단 엔화 대 원화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엔화가, 이 분자에 있는 엔화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엔화 강세 국면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림인데, 2015년도부터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아베가 엔저를 계속해서 엔화를 풀면서 엔저를 유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선, 이게 지금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그럼 이제 엔화 강세로 가면 우리가 수출이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 수출보다도 우리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수입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아까 여러 가지 그 수입 품목들 중에서 수입이 더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서 수입이 안 된다는 것 자체, 수입 품목이 줄어들었다. 수입 그 추세가 꺾였다라는 의미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지금 물병자리 영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코인이 분들 위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주로 코인원에서 원화를 입금한 후에 코인을 구매한 후 업빗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물론 이제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써주셨어요. 1번 리플. 1분 안에 이제 업빗 입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리플이다. 2번 스텔라. 리플보다 조금 느린 편에서 1분에서 2분 사이가 걸리는데 수수료는 0.1. 그래서 엄청 싸다. 3번은 이오스인데 대략 3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데 수수료는 무료다라는 거고요. 업빗으로 코인원에서 업빗으로 돈을 보내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거래가 원활하다거나 아니면 업빗에 있는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해서 내가 코인원에 돈을 입금한 다음에 암호화폐를 사서 업빗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병자리 영호님이 써주신 내용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고 중요한데, 일단 이 리플, 스텔라, 이오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 막 지금 급등했다라고 하면 굳이 리플로 보내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오스를 선택한다거나, 아직 뭐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스텔라라고 하면 스텔라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내고 그 스텔라를 다시 업빗해서 매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코인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수수료라든가 속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변동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비트코인 암흑기부터 H채널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인데 댓글을 처음 달아봅니다. 오늘 판테라 캐피탈 CEO 댄 모어헤드가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42,000달러로 예상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2019년까지 42,000달러, 2020년까지 122,000달러, 2021년까지 356,000달러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써주셨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이번 상승 사이클이 지금 보시는 이 추세선,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한 이 추세 라인에 따라서 이번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올해 안에 이제 2019년 12월 안에 4만 달러가 지금 이제 여기거든요. 여긴데 추세 라인보다 마지막 채널 4분의 3 지점을 통과할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지난 2017년 말 고점보다 한 3배 정도
이번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상은 2021년 말 35만 달러도 이 추세대로 갔을 때 가능하다. 2021년 말이 지금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서 2021년 말 채널 상단부가 40만 달러예요. 40만 달러이기 때문에 2021년 9월 달만 돼도 이제 40만 달러이기 때문에 2021년 말까지라고 하면 충분히 그 이야기했던 35만 달러도 채널대로 이 채널 안에서만 상승 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볼게요. 뿌잉뿌잉님이 지금 좋은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최인철 교수님의 여행을 가라 라는 이제 영상이고, 보시면 이 최인철 교수님인데, 최인철 교수님이 우리가 삶에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어떤 게 행복일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는가, 그런 이제 경험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행복감이 있지만 그런 행복감보다는 경험을 사는, 지금 이제 행복을 만드는 경험이라고 써 있는데, 이 경험을 사는, 그리고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여행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어서 저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봤고,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밀리 가족분들과 이장님께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해밀리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요즘 코인장도 잠시 휴가 중인 것 같으니 우리 해밀리 가족들도 나름 형편에 맞게 잠시 쉼을 가지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전하시길, 쉼을 가지며 힘이 되는 명언 한마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수상을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썼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시장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없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좀 지루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목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상을 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 기다리는 그 기간이 저는 그렇게 큰 기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10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이제 3, 4년 이렇게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주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른 사이클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정도 인내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각자 원하는 목표를 저는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